성월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제3일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생태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따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인으로 증언 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중의 경우 고발을 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증언 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상기 본인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명사합니다. 2017년 12월 1일 증인 정명석. 예, 과장님 업무 보고는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저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표 협약 주요 성과 아쉬웠던 점,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참여의 열린 행정 강화로서 첫 번째 질서배려 운동의 강도 높은 전개로 금민의식 정착입니다. 추진 실적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향후에도 연말연시 질서배려 캠페인을 집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치안 유지 및 범죄 피해자 지원입니다. 향후에도 방범 CCTV를 추가로 14개소에 30대를 설치 완료토록 해놨겠습니다. 세 번째, 내 고향 주민으로 갖기 운동 추진입니다. 우리 인구는 10월 말 기준은 23,815명으로 전년 대비 195명이 감소하였으나 11월 24일에 해서 23,879명으로 지금 24,000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민군관 협력 강화로서 장기복무 군 간부 및 제대군의 정책 지원입니다. 향후에도 정책자금 대출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으며 실질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군장병 한가족과 운동 지속 추진으로서 향후에도 군간부 내고장 주민등록학교 운동 지속 추진과 4단 지적입영제 실시에 따른 방문객 불편사항 최소화, 군관 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민군 간의 관계가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적자원 관리 체제 구축 운영입니다. 향후에도 수시로 인적자원을 정비하고 공유해 나가겠으며 행사 초청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반장 사기 진작을 통한 군정 참여 역할 증대입니다. 추진 실적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향후에도 이당다 SNS를 활용하여 지역 여론, 민생 동향 지속 관리하고 각종 행사 및 유용한 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통해 소통과 참여의 행정에 이 반장님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으로서 첫 번째, 군민과의 소통 행정 강화입니다. 다양한 소통 의잔 마련으로 추진 실적을 보면 연초 순번과 종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향후에도 읍면 이장회의 등의 소통 장로를 통하여 국민의 소리를 지속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록물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오늘날 시스템 기능불 체계 정비, 실과서별 전자, 비전자 기록물을 정비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행정자료관 전시체험관 리모델링을 완공하고 기록물 관리 실태 우수 실과서에 대한 평가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발적 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 활성화 모임을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여가 선용과 사회 참여를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관 통합방위 태세 확립 및 민방위 활성화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은 회의를 4회 개최했고
군부대 합동 대응 훈련 지원과 양군 통합방위협의회 안보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군부대 체육대 방위문, 군부대 각종 훈련 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이해와 참여를 확대하는 데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활성화를 위하여 접경적 민방위 경보시설을 확충하였고 17년도 재난당 안전한국훈련 연계 전국단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수질 검사 및 민방위 훈련 등을 통해 민방위 안정적 구축 및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나는 근무환경 조성 및 공무원 역량 강화로서 맞춤형 복지 시책을 통해 사기 진작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올해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내용은 복지 포인트 제공, 보험가입, 사고, 공제금 지급 등입니다. 향후에도 직원 건강진흥을 위한 금년자 인센티브 제공, 후생복지시설 이용 및 장기 근속 특별휴가 등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시책을 지속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무능력 개발 및 역량 증진으로서 향후에도 친절 공무원 선발, 직원 업무 노트 보급 등 직원들의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즐거운 직장 문화 조성입니다. 향후에도 우수활동, 동호회, 포상, 아름다운 사무실 가꾸기, 우수부서, 시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화하고 가치 있는 군정 홍보 활동 전개로서 첫 번째, 다양한 보도자료 제공 등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군정 주요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주요 언론사에 제공하였으며 다양한 홍보 아이템을 활용, TV 방송 취재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군 홈페이지를 통해 사진으로 보는 뉴스, 영상 앨범 등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향후에도 사진으로 보는 양구 발간, 양구 명품 사진 콘테스트를 시작하여 군정 홍보 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5개 관금을 이용 홍보 다양합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춘천 중앙로 대형 문자판을 활용하여 지역 축제를 알리고 용화 1교 차로 5일장 정림사거리 정감관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홍보대사 관리 및 언론기관 유대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홍보대사 2명을 위촉하였으며 양구 홍보를 위하여 지역 행사에 초청하여 양군 홍보에 적극 동참토록 유도해 나갔습니다. 다음, 지역행정 정보화 기반 조성으로서 첫 번째, 생활에 필요한 주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주민들의 정보화 능력 강화를 위해 38회 8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두 번째, 정보 보안 시스템 도입 등으로 업무 효율성 운영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성능 개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후 PC를 교체하였고 소프트웨어를 개선하였으며 향후에도 공공데이터 개방정보 시스템 강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입니다.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을 10개리에 설치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8개리에 대해 12월까지 추가로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구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인테리어 등 기간공사와 하드웨어 및 솔루션 설치 등 시스템 구축을 마쳤으며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청에서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름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8건은 별도로 작성해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 밖에 또 민원이 발생돼서 좀 여러분들이 좀 나가서 좀 일 좀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박현종 과장님하고 김규석 계장님하고만 두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나가셔서 그 일을 좀 민원 처리를 좀 하는 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유 의원입니다. 이제 홈페이지에 관하여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국은 홈페이지 관리 상태를 보면 시가지가 많이 지난 자료던가 열리지 않았다든가 또 엉뚱한 페이지로 연결되는 등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양구 속에 인구는 2016년 말 자료만 있고 기후는 2013년까지 자료만 있고 법률 상담 사례는 2009년만 정리되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구사랑 상품권은 도안이 변경됐는데 기존 도안이 게시되지 있고 의료기관과 복지 분야 대상 선정주는 자료 변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내 홈페이지 코너를 보면은 양구사랑 클릭을 하면 인천 실내 연습장으로 이동되고 또 검정콩을 클릭하면 의류 판매 블로그가 나오고 또 이런 게 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담당 과정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세부적인 것을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앞으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거나 제가 자주 들어가 봐서 이런 게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군민이나 양구를 찾는 민원인이 궁금한 게 있으면 홈페이지를 먼저 찾아보는데 잘못된 정보로 불편을 주거나 양구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되지 않도록 수시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김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태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예. 그 우리 7급이라든가 6급 공직자들 진급 적체 관련해서 현 진급이라고 예. 보직기간 이런 것들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예. 지금 내용을 보면 7급 이상 7급으로 진급한 지 10년이 넘는 공직자 그리고 또 6급 계장급 공직자 중에 10년 이상 넘은 공직자 또 20년이 넘는 공직자가 약 어느 정도 인원이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좀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뭐 인사권은 군수님한테 있겠지만 현 지금 7급이라든가 6급 계장급의 진급에서 10년 이상 넘은 공직자들을 본 의원이 이제 자료를 살펴보면 7급 이상만 7급의 진급에서 10년 이상 넘은 공직자가 지금 한 10명이 넘어가고 있고 또 6급 이상 공직자 중에 6급으로 진급한 지 10년이 넘는 공직자가 한 20여 명 되는 걸로 지금 본 의원이 확인을 했는데 예, 예. 그 특히 보면은 뭐 농업직 그리고 농촌 지도사직 농업 그러니까 기술센터 쪽 그리고 보건소의 보건주사보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또 클린환경과나 이런데 뭐 환경직 이런 좀 약간 특수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지금 진급이 뭐 우리 양국은 이제 뭐 양국은 공직자의 이제 TO 직급별 뭐 TO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진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한 보직에서 10여 년 동안 한 직급에서 그 진급을 못하고 계속해서 10년, 15년, 20년 이런 거 넘어가는 건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파악은 못 해봤는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승진이 안 되는 거는 저희가 뭐 조정해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불평등한 인사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직자들 이제 뭐 직렬별로 뭐 막말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행정직으로 들어오지 왜 그런 특수직렬로 갔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자기 족합벌 되는 사람이 계장이고 자기는 그 밑에 있는 직급의 7급으로 주사보나 이런 걸로 근무한다는 것은 이런 건 좀 그 인사에 있어도 좀 배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의지가 있겠습니까? 근무 의욕 고치나 이런 차원에서라도 정 안 되면 정년 진급이라도 시키는 뭐 제도를 만들든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해결을 해 주셔야지 7급으로 지금 50대 중반인데 7급으로 근무하고 자기 완전 뭐 나이도 한참 어린 10여 년 후배인 친구들이 계장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근무 의지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 기술센터 쪽이라든가 보건소 뭐 보건주사보직들 그리고 우리 환경직들 이런 분들의 그런 인사 문제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좀
어느 정도 그분들의 근무의식도 고취하고 또 열심히 하면 진급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도 또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제도사는 근속 승진 제도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 근속 승진 제도에서 더 장기적으로 더 했던 사람들은 인사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놨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의로 본 의원이 이제 읍면을 다니다 보면 마을 표지석 얘기를 저번에도 이제 발언을 했었는데 마을 표지석이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이제 유심 있게 안 보고 있다가 또 이장님들이나 또 이렇게 주민들이 말씀하셔서 보면 어떤 마을은 아주 표지석이 정비가 잘 돼서 보기가 마을 입구에 아주 멋지게 되어 있는 반면 어떤 마을은 뭐 한 20, 30년 된 표지석 같은 게 있어서 새카맣게 이 매연이나 아니면 먼지에 그을려서 보기가 너무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런 마을 표지석 같은 경우는 정비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보통교부세나 또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2017년도에도 한 약 300억 가까이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런 예산의 일부라도 이거 쓰면은 충분히 가능할 텐데 이런 것들이 왜 정비가 안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알고 있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전번에 저희가 뭐 의원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전수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이거 이제 조사가 돼가지고 계획을 다 잡아가지고 날씨 기후에 따라서 이제 보수 계획을 이제 하려는데 날씨만 춥지 않다면 말끔히 정비하도록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에 본 의원이 비정규직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현황과 그분들의 급여 또 이런 것들 좀 자료를 받아봤는데 혹시 비정규직 근로자, 뭐 무기계약 근로자 이런 분들 그 간담회라든가 그분들의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실과소별로 하고는 있겠지만 뭐 자치행정과의 이런 전반적인 인사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또 그분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걸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혹시 그런 이런 뭐 보직된 지 과장이 보직된 지 아주 오래되지 않아서 많이 못 해봤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런 비정규직이나 근로자들 일용직이든 무기계약 근로자들에 대해서 혹시 뭐 간담회라든가 애로사항 청취 이런 것들을 그 실과소별로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자치행정과 이런 주무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실과에서 이제 그 무기계약자 이제 관리는 이제 실과에서 아니고 전반적인 자치행정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간담회 같은 거는 한 실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개별로 이렇게 애로사항이 들어왔을 땐 제가 이제 개별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이제 그러는데 전 무기계약이나 기간제 근로자 전체로 놓고 이렇게 간담회 한 적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이것도 한번 개선해 나가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업무가 자치행정과가 업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모든 행사의 기본이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좀 힘들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 실과소에 그런 무기계약 근로자나 비정규직 그런 그분들 자체 실과소에서도 하겠지만 그 주무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실태가 어떤지 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안전건설과의 그 도로계에 우리 군도 수로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예를 들면 제가 뭐 메모해오지 않고 그냥 두서없이 얘기하겠지만 그분들이 하루 종일 하루에 8시간 정도를 그 제초 작업이라든가 뭐 이런 수로 정비, 모래 이런 토사 제거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데 낙석이랑 그분들이 그 하루 종일 그걸 하는데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일정한 우리 국도 관리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일정 구간마다가 휴게 공간도 있고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것들이 비치가 돼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도 수로원은 오히려 양구군에서 우리 관리하고 더 밀접한 그런 게 있는데 국가에서 하시는 분들은 다 휴식 공간 거기서 차도 마시고 음식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고 잠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몸도 녹일 수 있고 또 더울 때는 시원한 바람도 좀 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냥 길바닥에 그냥 주저앉아 있거나 차량 같은 것도
어디 댈 데가 없어서 그냥 도로에 그냥 대고 그냥 일하다가 또 다른 도로로 이동하고, 그리고 그분들 차량에 유류비도 안 주고 그분 개인 승용차에 예초기 무슨 톱날 이런 거 싣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그 일하고 있습니다. 차댈 데도 없고 휴식 공간도 없고, 좀 심한 말로 거지도 아닌데 그 노상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놔두는 게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은 여태까지 이제 파악은 안 됐었는데, 관계 부서와, 우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복지를 할 수 있으면 더 복지를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복장이라든가, 차량 운행하는데 유지비라든가, 월급 받은 걸로 자기 월급으로 자기 차 기름 넣고 다니고, 자기 차 노후되는 엔진 오일을 갈든, 트럭 같은 거를 그 도로계에서는 준비를 해서 그 트럭으로 이 일정 구간에 내려주든 아니면 그 트럭으로 이동하면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여건을 보장해줘야지, 자기 월급 받은 걸로 자기 승용차에 자기가 돈 넣고 자기 장비 다 준비해가지고 차는 완전히 그냥 말 안 해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노후와 새 차가 완전 흔차 돼버리고, 그리고 참 진짜 저희도 다니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체크가 안 된다면 우리 자치행정과의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이런 모두 총괄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최소한 그런 분들 현장에도 좀 이번 달에는 어떤 과의 근로자들 한번 근무 상태가 어떤지, 또 그분들의 사기나 그런 것들이 또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이렇게 다니면서 체킹해도 큰 개선사항 되고, 역시 안구 우리 집행부의 자치행정과는 틀리구나, 또 군수님이 이런 애착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우리 근로자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예는 하나 들었지만 이거 말고도 수도 없이, 어제도 이제 다른 부서 읍면 소관할 때도 본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환경미원 추석하고 설날 당일날 하루만 쉬고 365일 중에 363일을 현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자기 업무 외에도 다른 제설 작업이라든가 기타 행사 준비라든가 이런 거 완전히 잡부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인부 수준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현실에 맞는 수당 체계도 좀 보완하고, 또 그분들이 고생하는 만큼의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대체 근로자를 채용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법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무방비로 지금 노출돼 있거든요. 그냥 과로나 이런 걸로 쓰러져서 방송 나오면 무슨 창피를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제 어찌됐든 이제 자치행정과장 보직 이후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좀 취약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하여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관련 부서와 애로점이 많은 기관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간담회를 갖거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철호 의원입니다. 이 자치행정과에 보면 인사에 대한 질의가 좀 많은데,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제일 어렵죠. 왜냐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또 시스템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뒷받침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없는 게 조직이기 때문에 인사가 상당히 제일 어려운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물론
부서별 그 담당은 부서별 배치는 그 실과소장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은 물론 이제 군청의 그 조직 중에 순환 보직이 꼭 필요한 부서가 있고 또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는 좀 그 담당자가 어떤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좀 필요로 하는 그 부서인데 농업기술센터가 대부분 이제 그 전문직 공무원이고 그런데 보면은 그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38명이 감사 자료에 보면은 38명 중에 현 보직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5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정말 일을 못하겠다. 이 어떤 그 영농의 어떤 기술 정보라든가 농업 정책을 오히려 농민들이 담당자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그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부서별로 이런 특히 이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 전문직 공무원이 필요로 한 곳은 또 대부분 그 이 국비 사업들이 공모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의 어떤 그 자질과 그 전문성에 대한 어떤 그 경쟁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자주 이렇게 보직이 바뀌어서 그 이런 그 농민들이라든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좀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뜻을 따라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인사에서 순환 보직이 안 돌아가도록 이렇게 그 농업기술센터에 보면은 또 행정직이 3명이 있어요. 이 농업직렬 공무원이 부족해서 3명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농업직을 하는데 농업직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요청을 하는데 채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현봐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도 못 들어오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빼지를 못하고 그러는데 요번에 12월 달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농업직이 들어오면은 농업기술센터를 배치하고 일반 행정직은 행정 분야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료 의원인 김동료 의원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은 의회과 직원 그 인사발령 절차를 보면은 구두 협의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 보면은 의회 사무과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의회도 일말의 어떤 책임은 있지만은 그 의회에서 이 공문에 의한 추천을 받아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그런 어떤 법적 절차를 좀 충실히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관련 법규를 전번에 제가 인지를 했는데 그 법적인 절차를 지켜나도록 네. 개선해 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민군 협력 업무가 자치행정과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이 군부대 민원 기간 물론 이 민원 무서는 이제 따로 있습니다만은 군부대 민원 기간이 이제 대체적으로 30일입니다. 처리 기간이 30일이고 또 1회 안에서 1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기간의 평균을 좀 이렇게 보니까 32.8일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좀 대부분 이 군부대에서는 민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게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우선 그 군부대 민원이 너무 물론 상급부대의 그 의견도 개진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절차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우리 그 인허가 업무의 민원 처리 기간도 한 보통 7일이나 또 많아야 뭐 15일인데 30일이라고 하면 이거 물론 법적 기간이지만 이것도 좀 특히 이제 대부분 그 군부대 민원들이 군부대 그 작정성 검토입니다. 뭐 비행 안전 구역이라든가 단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 군부협의 민원 자체의 그 처리 기간이 길다. 그래서 물론 처리 기간이 30일이 법정 기간이라 할지라도 좀 업무 협의를 통해서 그 단순한 민원은 이 민원 기한을 좀 축소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군간협의회를 수시로 이렇게 열고 있는데 그때 군간협의회 때 요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해서 예, 예. 가능한 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군부대 민원인데 이 대체적으로 우리 이제 해안면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가 민북마을입니다. 일부 이제 방산면이 이제 저촉이 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뭐 통제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건축물의 신증축이 아예 금지가 되는 지역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군사분계선 제한보호구역에 뭐 그 10km, 뭐 15km 이런 어떤 일률적인 거리에 제한받는 지역인데, 이건 물론 양구군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것도 지금 이제 그 현실을 보면은 일부 거기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또 이 군사시설보호법이 있기 이전에 또 건축물이 지어져 가지고 거기 또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 건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추진한 어떤 아마 예전에도 그 해안면에서 그 건축 행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 뭐 과장님 아시고 있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에 보면은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군부대와 협의해 나갈 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이렇게 빨리 협의가 되어가지고 가능하도록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군간 협의회나 그럴 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그 적경 지역에 보면은 적경 지역 지원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이게 아마 97년도부터 우리 양구군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준비를 해서 이게 거의 뭐 이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했습니다만 하여간 제기는 우리 양구군에서 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우리 양구가 적경지역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참 60년 동안 많은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뭐 태풍 사격장이라든가 또 이 거의 9만 평의 이 군용 비행장이 있고 양구시가 이제 98%가 비행안전 구역으로 이렇게 돼서 여기에 뭐 고도 제한의 제한을 또 받고 있고 이렇거든요. 이것이 이제 일방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제 많이 이 군사보호시설법에 의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보면은 평택은 미군 부대가 가면서 주한 미군 이전에 관한 평택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전에 적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서 이 법이 제정된 것처럼 우리 양구군에서도 군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준비를 해서 이렇게 군사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과 또 발전의 어떤 규제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 집행부에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군부대하고 저희 이제 상반기, 하반기 군관 협의회가 도 차원에서 하는 군관 협의회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이제 참석을 하는데 그때 이걸 한번 안건을 제시해가지고 이런 법도 한번 개선해 만들어갈 수 있는 절차상에 이렇게 하나하나 절차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군관 협의회 때 이런 자료를 한번 회의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이 아마 이게 한 15년 됐을 겁니다. 그죠? 그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이 우리 군에서 이런 그 시책을 착안해서 결국은 또 강원도에서도 우리 군의 어떤 그 이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을 벤치마킹해서 군의 도민화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시책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제대군인 정착지원협의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에도, 12쪽에도 보면 제대군인 정착협의회가 있는데, 이 제대군인 정착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그런 일들, 또 우리가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제대 군인에 대한 어떤 시책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사관 정착 지원 사업을 해서 협의회가 이제 조례에 의해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제대해서 정착을 하게 되면은 주택 구입이나 농지 구입할 때 5년 이내에 장기 복무 군 간부들이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5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고 이제 최대 이제 대출 금액은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구입이나 주택 구입 시 7천만 원까지 이제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자를 5년치 이제 보전을 해 주고 그다음에 정착하겠다는 이제 사람들한테는 우선적으로 농지도 이제 구입해 줄 수 있는 이제 그것도 알선을 해주고 있고, 다음에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 자금도 이렇게 좀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금년까지는 7천만 원 했는데 전번에 협의할 때 이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해가지고 내년도는 1억까지 이렇게 올려가 지금 예산을 지금 이번 당초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해주려고 내년도 이제 제도를 좀 바꿔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에 아마 일환으로 보훈 수훈자에 대한 보훈 영예수당 대부분 이제 이 보훈 수훈자는 제대군인들입니다, 그죠? 예, 33년 장기 근속을 하고 제대하면서 보훈 이 훈장을 받은 분들인데. 그래서 주민실에서 그분들에게 보훈 영예수당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이제 개정을 했어요. 예,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대군인 정착 지원의 어떤 프로그램으로 먼저 좀 이게 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이제 강원도에 11개 시군이 제정이 다 됐는데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게 제대군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단위는 안 했고. 이제 그 중에 65세 이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데가 7개 시군이고, 그 다음에 이제 4개 시군은 그 관계없이 제대하면은 이제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요번에 65세 이상 지급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를 하면서 군인들이 어떤 정착하고 정주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좀 프로그램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4개 시군이 지금 연령 관계없이 지급해주는 것처럼 그분들이 또 여기에 정착을 한다고 하면은 교부세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들을 좀 이 자치행정과에서 좀
그 발굴하고 해서 물론 이제 그 뭐 토지라든가 주택은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이제 전체의 어떤 그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양구만의 그 제대 군인들이 양구에 정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매력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발굴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 저도 이제 그 전반적인 그 분야 그 제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이제 파악은 못 해왔습니다만 관련 부서인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조례를 이제 올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수 사례 같은 게 있으면은 타 자치단체나 뭐 우수 사례 같은 게서는 벤치마킹해서 좋은 제도라면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원 의원님 질의 주시기 네, 몇 가지만 좀. 우리 인구 늘리기 정치가 관련돼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똑같은 연례 행사 같은 그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는데 근본적으로 과장님 저희들 양국은 인구 늘리기 정책이 이게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어떤 지금 거죠? 상황에서 인구 예. 늘리기 정책이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방향으로 가면 이 양국 인구 늘리기 정책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보장을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지금 제가 뭐 이런 답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기관단체에다 협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교육청이나 그런 데는 좀 교사분들 중에서 뭐 10명이라면 8, 90%가 지금 주소가 안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실제 근무는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인구 늘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거지, 실제 여기서 근무를 한다면 이쪽으로 주소를 옮겨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든 간에 이제 뭐 많은 이쪽으로 주민 등록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선생님들 지금 제가 주민등록 이전율을 보니까 미처 60%를 못 넘어요. 지금 80% 정도가 안 돼요. 어디가요? 저 교육청 같은 데. 아니 양구 중학교, 중고등학교, 네. 여고 같은 경우에 지금 여고는 좀 높은데 양구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낮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뭐 올해만 그렇게 국한됐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몇 년째 계속 주민등록 이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것은 그 선생님들의 또 개인적인 어떤 영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교육적인 문제, 재산적인 문제 기본적으로 됐는데 그것이 이전이 안 됐다고 해서 어떤 페널티를 반복적으로 준다 하면 그건 아이들 교육하는데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선생님들이 주민등록 이전이 안 된다 하면 3년이면 3년간 저희가 자료를 보면 거의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 60%도 안 되고 60%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선 100%가 안 됐으니 거기서 페널티를 주고 또 실질적으로 교육청 같은 경우는 또 약간의 어떤 차이 있을지 몰라도 본의원이 자료를 보면은 양구 여중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민등록 이전율이 높질 않아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개인적인 어떤 재산적이고 말하지 못할 그런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페널티 준다. 그건 어떻게 보면 커다란 문제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이게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저희 시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읍면 자료 보니까 4개면에 우리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양구읍은 늘어나고 있으면서도.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게 양구읍에서 남면에 계신 분들이 또 양구읍으로 오고 양구읍에 있던 분들이 가게 되면 또 남면으로 가고 이게 인구 늘리기 정책 양구군에서 하는 정책은 읍면에서 하는 정책은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저희들 뒤에서 맞춰서 나가야 될 뿐인데 제가 셋째 자녀 이상 있는 자료들 좀 달라고 했는데 실제 고등학교에 있는 자녀 7가구?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지금 제대군인 정착 지원이나 전업농이나 우리가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는 인구 늘리기 정책이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저희 인구 늘리기 정책은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군부대들, 군장병들
빼고는 우리 하사관분들 이제 각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있지 않습니까? 각 부대별로 이제 주민등록 이전율이 높으면은 어떤 그 이제 이벤트를 주고 있는데. 예, 시상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일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교직원분들이나 우리 공직자분들도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강압적으로 해서 이거 학교 측에 주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안 됐으니까 10% 그냥 예산 삭감해서 이건 안 된다.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한번 제대로 연찬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몇 년간의 주민등록 이전이 안 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 있는 건데 그거를 100%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는 지금 현실적인 세계에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과장님이 보기에도. 저희가 아까 임철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한가족화 운동 강원도에서 이제 최초적으로 해 나갔던 거 이런 한가족화 운동을 그나마 이렇게 해 나가니까 지금 군부대와 유대가 강화되는 거지 이 제도를 시행을 안 하고 그냥 한가족화 운동 제목만의 한가족과 운동 그런 게 해나간다면은 군장병하고 협조가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유대 강화를 하기 위해서 군가족 한가족화를 하는 겁니까? 유대 강화를 위해서. 유대 강화나 그런 시책을 펴 나감으로써 지금 이제 주민들도 의식도 바뀌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거죠. 자매결혼 맺는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맺고 있는데. 네. 그분들 말고는 새로운 자매결혼 대상자들이 계속 발굴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훈단체 같은 데에서 자기네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네 자율적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분들 요번에 그 자매결혼 할 때도 보훈단체에서 6명이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같은 데는 자기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우리가 강요를 한 게는 자기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제 유대가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끔가다 공문을 보내놓고 명절 때 같은데 이제 알선을 해주고 알려주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면회나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체제는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군종 홍보와 관련돼서 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 며칠 전에 우리 동서고속철도와 관련돼서 강원 도민일보에서 하리 쪽으로 역사가 이전될 것이다라는 아주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게 우리 군정 홍보계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대로 홍보를 했다면 이게 기사가 실릴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파악을 했는데 그 자료 자체가 우리가 제공한 게 아니고 이제 기자가 도 같은 데서 이제 여기 이제 기획감사실장인데 여기 계시지만은 저희가 당초서부터 우리 안대로 이렇게 가는 걸로 이제 다 알고 있었는데 그 기자는 여기서 문의도 안 해보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어디서 자료를 얻었는지 제목서부터가 그렇게 돼 있었고 저도 황당해 했었습니다. 어떤 그 이의를 제기했습니까? 그래서 제의를 했습니다. 어떤 답변을 기획감사실에서 제의를 했습니다. 어떤 답변을 얻었습니까? 그럼 제가 그것까지는 내가 파악을 못 해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언론계나 방송 쪽에 어떤 양국군과 이미지가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것이 보도됐을 때는 강력하게 잘 대응을 하시는데 우리 동서고속철도와 관련된 부분은 되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국민들 맞습니다. 전체가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인데 예. 그런 것이 실렸을 때는 강력하게 좀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 하나 가지고 국민들이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집행부에 대해서 불신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정 홍보계에서 각 방송사나 언론사 몇 개 되지도 않는 언론사에서 그렇게 실었다는 거는 제대로 이게 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과 관련돼서 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초연맹하고 바르게 살기하고 자책연구과서 관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제 자유총연맹 행정사무검사 자료 요청을 받아서 하는데 예.
이 관련 단체에서 지금 우리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 관변단체죠. 사회단체가 관변단체죠. 예. 그 관변단체에서 정치적에 어디에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할 수 없죠. 없는 걸로 없죠. 알고 있습니다. 예.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수막에 예를 들어서 뭐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자유총연맹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아니 개성공단 폐쇄를 찬성한다. 개성공단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드 배치가 아니라 개성공단 폐쇄를 반대한다. 그게 현수막을 거는 게 맞습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지금 자료를 자료를 제가 지금 보기는, 갖고 있거든요. 개성공단 전면 당연한 조치다라고 이렇게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관변단체에서 정부 우리 보조금을 받는데 이 돈을 받아서 현수막을 개첨하는 게 맞냐는 얘기죠. 제가 이제 그런 정치적인 논리는 할 수 없는 걸로 이제 제가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줬을 경우에 앞으로 이제 그런 지금까지 있었던 걸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 앞으로 그런 게 있어 정산 볼 때는 정확히 이렇게 그런 게 될 수 않도록 이렇게 지도해 놨도록 하겠습니다. 관변단체면 관변단체답게 지금 맞게끔 정부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내려보낸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자유총연맹이 이번에 촛불 집회 가서 태극기 들고 가서 시위하셨던 거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변단체로서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죠. 우리 회원들을 동원해서 버스를 가지고 가서 그런 데 가서 태극기 부대 동원해서 갔다 온다는 자체가 말이 됩니까 지금? 그건 본질을 벗어나는 거죠. 그냥 보조금을 제가 지금 우리 보훈단체 보조금 정산서 보니까 진짜 지금 책상에 있어요. 제가 다른 데 안 가지고 나갔습니다. 오늘 요 자리에서만 제가 요거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그냥 카드 보조금 딱 줘가지고 그 영수증만 가지고 그냥 밥 먹고 다 행사 갔다 와서 밥 먹고 다 그거면 끝이에요. 딱. 이게 보조금 관리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들 세금 가지고 보조금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관리 절차를 기한하도록 절대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개입이 안 되게끔 예. 좀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예, 한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올 봄에도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도 했지만 지난번에 또 담당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본 의원이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우리 계절 근로자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들이 배치돼야 되고 심지어 더 크게는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센터가 만들어져야 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에 우리가 법무부에서 허가해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전년도에는 전국 124명 중에 양구군의 절반 가까운 62명. 올해는 2017년도에는 우리 양구 520명 중에 양구가 302명입니다. 60%.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 한 300명이니까 한 5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걸 관리하는 공직자는 그냥 한 명이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업무도 과중한데다 본인의 기본 업무도 과중한데 하루 종일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서 제대로 일하는지, 그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괜찮은지, 또 애로사항은 없는지, 또 그분들이 작업장이나 이런 데 이탈했을 때는 그 사람을 찾으러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공직자가 이게 업무 수행이 되겠냐. 그래서 본 의원이 올 봄부터 계속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는 우리 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하든가 아니면 전문 경력관을 TO를 만들어서 채용해서라도
이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앞으로 농가의 호응이 워낙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이 더 커지고 후년엔 더 커질 텐데 그리고 또 양구군에서 또 뭐 베트남이나 이런 다른 국가의 지자체하고 또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를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는 것도 지금 언론에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국 또 강원도에서 최고로 또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이런 잘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실상으로 들어가면 이런 어려운 점을 개선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공직자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뭐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이런 업무 유공자로 그 장관 표창도 받는다는데 우리 군에서는 뭐 그런 그 공직자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 같은 거를 좀 만들어서 우리 농가가 양구군 그 2만 3천여 명의 주민 중에 농가가 뭐 5천 명 정도 가량 되는데 그 많은 농가를 위해서 이런 큰 역할을 하는 거를 한두 사람이 하고 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그래서 그 수차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번 조례를 제출하면서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 관련 부서의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제 계획이 나오는 대로 전문직 뭐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원 정규 직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를 해나갔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확대돼서 그 우리 지역의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지역에 이분들이 와서 또 그 농가가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하고 또 전국에서 가장 큰 뭐 전국 지자체의 절반 지원 인원의 절반을 양구군에서 이렇게 법무부에서 인정하고 또 우리 선도적인 역할을 양구군에서 해서 이런 잘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표창까지 받고 이러는데 이런 미흡한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서 전담 인력도 좀 편성하고 또 농가들이 일하고 나면 농가들도 피곤하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그 일한 근로자들이 잘 생활하는지 또 건강은 괜찮은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도 일일이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뭐 실제로 다치거나 아파서 뭐 병원에 계속 입원시키거나 데리고 나가고 이런 것들도 농가가 다 일일이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담 인력들이 편성이 된다면 양구군 행정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자체답게 잘하고 있다는 농가들한테도 큰 뭐 격려와 칭찬을 드릴 텐데 그런 미흡한 부분은 빨리 좀 시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런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우리 국가적으로 양구군이 완전히 선도적인 역할로 떠 있는 상태처럼 앞으로도 잘 순항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균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양구군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계신데, 좀 소견 좀 한번 좀 탁 깨서 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군인들, 학교 선생님들, 절대 그 주민등록증 옮기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우리 내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춘천 나가신 분이 많은데 뻔뻔스럽다. 난 이런 생각 들어서 그런 말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인구 늘리기를 호적이나 이 표시자로 주민등록증을 옮기지 말고 조금 세련되게 갑시다. 무슨 개발행위에 대한 확대, 인허가에 대한 어떤 좀 중요성 좀 잘 내주는 거. 그 다음에 절대농지 해제. 그죠? 또 이런 게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노력. 이런 거라서 좀 국토기용 이용에 대해서 좀 확대 해석을 해서 그런 걸로 인구 늘리게 돼야지 제대로 된 인구 늘리기지. 춘천살인데 공무원인데 양구에다 주소 왜 안 한다. 이거 있죠? 아주 유치원도 이런 머리 안 써요. 난 지금 답답스러워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 앞으로 저 학교 선생님 여기 와 있는데 주민등록 옮겨주세요. 이거 하지 마시라고. 이거 우리 내부가 주민등록이 안 와 있는데 거기다 대고 타기관에다 그 뻔뻔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있죠. 또 기회가 주어지면 이런 쪽으로 좀 세련되게 인구 늘리기 정책을 좀 제도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왜 몇 프로가 왔니, 몇 프로가 왔니, 그거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2017년도 자치행정과 업무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